경영자 라이프 스타일, 개인, 가정, 직업, 사회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앙일보에서요, 2014년도, 그러니까 좀 시간 됐습니다만, 코스닥 CEO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요, 뭐, 자료가 이제 좀 된 자료이지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기상시간, 6시에 일어나고요. 가장 먼저 하는 일, 신문 보고 TV 보고, 흡연, 피우지 않는다가 좀 많고, 일주일 흡연수, 1회에서 3회 이상, 3회 이하. 소주 제일 많이 마시고, 야외 스포츠, 골프 치는 거죠. 취미 활동, 거래처랑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활동 36.4%가 합니다. 한 달에 책 몇 권? 한 권에서 세 권 사이. 평균 취침 시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3개월 내에 영화 관람점이 있다 63%. 어벤져스 봐야죠, 어벤져스. 봐야죠. 그 다음에 요즘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인디애나 존스 나오면 봐야죠. 인디애나 존스 나오면 봐야죠. 그 다음에 우리 톰 형 나오면 봐야죠. 톰 형 뭡니까? Nothing is Impossible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4입니까? 5입니까? 아무튼 그거 봐야죠. 톰 형 나오면 봐야죠. 3개월 내에 연화 본 적이 있다가 63.6%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몇 점짜리 아빠 혹은 엄마인가 했을 때 A 학점은 안 주고 B 학점이거나 C 학점 정도로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세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범주 안에 거의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우리 기죽죠, 이제. 워렌 버핏 가끔 나와가지고 우리 기죽이는 할아버지 한 명 있습니다. 6시 45분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아침에는 항상 맥도날드 먹고 8시에 코카콜라를 마시고 하루에 5개 마시고 버크셔, 버크셔 그룹 아닙니까? 거기 그 버크셔 뉴욕이죠. 버크셔에 도착해가지고 500페이지 이상의 금융책을 읽고 12시 되면 또 맥도날드 먹고 오후 5시 되면 브릿지 게임. 오후 5시는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하면 게임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후 10시 45분 되면 적어도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네. 아직도 5등 안에 들어있죠. 가끔 등장해가지고 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를 죽이는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네. 그래도 약간 좀 위로가 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모닝 루틴. 이 사람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기를 죽이네요. 7시간 동안 자고 보통 3시 45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고객들로부터 도착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5시 되면 체육관 가가지고 1시간 운동하고 애플워치에 운동량 기록하고 운동 끝내고 돌아오면 스타벅스 가가지고 더 많은 이메일 체크한 다음에 출근한다. 이런 할아버지들을 좀 우리 기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두뇌 코치 짐 퀵이라고 있습니다. 모닝 루틴을 보면 꿈을 되새기고 침대를 정리하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양치, 반대손 하는 거. 우리 한 손만 계속 양치하면 후반부에 충치가 한쪽에만 있더라. 그런 조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손으로 하세요. 물을 한 컵으로 마시고 차가운 물 샤워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루 계획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 출근하죠. 이런 루틴을 가진 사람들. 자, 워낙 훌륭한 사람들 봤으니까요. 평범한 사람들 한번 보죠.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한 겁니다. 한국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500대 기업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요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2012년 1, 2월 달에 조사한 것이고요.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이런 조사 아마 사회조사 분석 기관이나 아마 언론사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나오면 제가 빠르게 릴리스 해드릴게요. 자, 나이 60대 남성, 출생지역 영남권, 학교 경기고 서울대, 주요 경력 마케팅 영업, 성장 유형 내부 육성, 취미 골프나 등산. 요게 한국 500대 기업 CEO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경기고 서울대 KS 마크 나왔습니다. 뭐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열심히 한 거잖아요. 박수 쳐줘야죠. 회사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한대요. 이메일 회신 체크 빠르게 하고 오탈자 없고 간결하게 적어서 눈에 들어오도록 한대요. 80%는 듣고 20%는 얘기한대요. 메모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업무 보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 실리적 보고를 선호한대요. 김치똑 독서. 그러니까 한 주제에 파고 들어가서 깊게 읽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가상의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소음하는 거, 소식하는 거 몸에 제어 있고요. 칼퇴근 원칙,
가능한 이런 분들은 야근하지 않고 빨리 퇴근해서 다른 시간을 갖는 거죠. 아내와의 대화, 네, 전화해서 한답니다. 잘 대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주말 보내는 것은 주말에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맛집 탐방도 갔죠. 여름휴가 쉬고 온답니다. 쉽니다.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일정을 추가해서 집어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 책을 읽는 습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들도 지금 뭐 60대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 직관적으로 보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제 경험에 의하면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기죽이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네, 6시 45분 기상. 대통령의 기상 시간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재밌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오바마 6시 45분 기상이고요. 운동을 좋아하고 유산소 운동 아침에 한다고 그래요. 가족과의 시간도 하고 두 딸의 가방도 대통령일 때도 직접 챙겨줬다고 그래요. 9시에 집무실 도착하고 4시 반까지 미팅하고 6시가 되면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저녁 시간에 화상회의도 하고 12시 반 정도 되면 잠을 잤다고 그래요. 전 야후의 CEO였던 머리사 메이어는 8시에 기상해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9시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야, 이거 좀 위로가 되네요. 아침 8시 기상 위로가 됩니다. 8시에 기상하는 사람도 야후의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이 3시네요. 여기서 또 기가 확 갑자기 죽네요. 기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침형 인간뿐 아니라 야간형, 저녁형 인간도 CEO한다. 약간 위로가 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죽이는 사람 한 명 더 등장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 할아버지는 심심하면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책 읽어라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독서광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을에 그 타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엄마 더 읽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도서관이 넓은 데로 또 이사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 가고 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지금은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구호활동, 기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전 재산을 재단에다 기부하고 기꺼이 거기에서 막 헌신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백신 왔을 때도 백신 문제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우리 기죽이는 할아버지들 또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모두 읽기도 하고 상상력과 실험정신도 책에다 나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인간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독서광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남아있는 나날이었고 인생과 후회에 관한 무엇인가를 배웠다. 심각한 독서광이었죠. 빌 게이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 또 기죽입니다. 독서량을 보통 사람의 5배로 올려라. 5배로 올리면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은 5배로 올려도 0이죠. 0 곱하기 5는 0입니다. 하워드 슐츠, 약간 좀 위로가 되는 할아버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창업하고 은퇴해서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하다가 5년 만에 스타벅스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다시 반등에 성공시킨 그때 핵심 전략이 디지털 전략이었죠. 디지털 전략이어서 지금의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타벅스로 만든 그런 리더이죠. 엄청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자체가 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함께 하라. 왜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리프로시가 되니까, 인사이트가 되니까요. 하워드 슐츠는 그 외향형 E형이고, 워런 버핏은 내향형 I형이었을 거다. 익스트로버전, 엑스트라버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량입니다. 자, 월마트 할아버지. 월마트. 미국에 지금도 사실은 규모로 보면 가장 최대이죠. 월마트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이야기를 했던 월마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따라해라. 그러니까 샘 월트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묻는 비결에 그저 남들에게 좋은 질문을 했고 그들이 얘기해 준 것을 잘 따라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드러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점을 잘 따라했을 뿐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후에 도서관에서 소매업 관련 서적을 모조리 읽어갔고 도서관에 가지 않는 날에는 유통업체를 돌아다니며 경쟁자의 노하우를 배워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실 뭐 이 시절에는 이제 독서의 시절인 거잖아요. 지금은 정보를 습득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책보다는 텍스트, 온라인 텍스트 있죠. 혹은 유튜브 영상,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상은 우리 두뇌의 전두엽을 자극시켜 주질 않습니다. 이 두뇌의 컨트롤 센터라고 불리우는 이 두뇌 전두엽이죠. 이 부분이 복합적 사고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컨트롤 센터를 해서 자기 통제, 자기 조율, 복합적 사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응축하는 능력, 축적하는 능력이 있죠. 대중적으로 딱 결정해버리지 않고 지금 습득한 거, 저녁에 습득한 거, 1년 전에 습득했던 것을 떠올려서 조합해서 AI를, 인간 AI, 표현이 좀 그렇지만 AI를 돌려가지고 결정하는 능력이 전두엽이죠. 영상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 후두엽만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릴 때마다 항상 지금 이 순간도 파일을 먼저 제공해 드리잖아요.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은 영상 이후에라도 강의 파일을 보고 넘겨가면서 텍스트 내러티브로 그걸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억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전두엽 이 안쪽에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사이먼 사이닉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Y 뇌, 인간이, 저는 뭐 진화론의 신봉자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인간이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뇌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기능, 그 하등 동물에게 없는 기능이 이 뇌의 안쪽에 작동하는데 그 안쪽이 자극이 되어야 근본적이고 의미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뇌의 안쪽에 있는 기능에다가 저장을 해라. 근데 그 저장하는 기능이 뭐냐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뇌 과학자들로부터 인식을 해서 실제로도 그러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러티브와 텍스트에 집중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게 이른바 골든 서클이죠. why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how를 이야기하고 what을 이야기를 해라. 먼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지를 구성원들이나 고객을 설득할 때도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설득가들은 why에 대해서 집중한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주 유명한 테드 강연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 이야기는 탁월한 경영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 또 우리 기죽이는 할아버지 나오죠.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좀 가져오겠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뭐 똑같은 옷 입고 그러냐? 그거는 이제 인간의 뇌가 의사결정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좀 이따도 의사결정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많고 그 의사결정을 많이 내릴수록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두뇌의 근육과도 같아서 그 근육은 쓰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두뇌도 이렇게 원래 상태로 주차장으로 다 돌아가요.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두뇌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막 쭈글쭈글해졌다가요. 잠자는 동안에 두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경막이라고 그러죠. 뇌막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탁탁 조정되는 거예요. 자는 게. 잠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표면적 현상일 것이다.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근육은 정해져 있다. 마치 저는 집에 가서 매일 턱걸이를 좀 합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루에 턱걸이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 번 할 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어깨가 안 아프니까 다시 좀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육이 이미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야 다시 또 10개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크 주커버그,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따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페이스북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최소한의 결정을 하며 살고 싶다. 마크 주커버그 했어요. 의사결정하는 그 뇌를 아끼기 위해서 옷 입을 때 생각하는 그 의사결정량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하고 현피 뜬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 이거 주짓수 배우고 있고
하이드로포일링. 저는 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건 또 한다 그래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휴가 갔을 때 하는 거죠. 어쨌든 경영자들은 하루의 루틴 중에서, 하루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루틴 중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의사결정의 양을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해요. 피곤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의사결정 근육이 다 풀려버린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취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취미 이야기 좀 해보면, 뭐 CEO들의 취미, 뭐 이렇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가끔 이런 거 합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광고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예, 그런 데 있어요. 조심스럽네요. 구몬무 회장의 철새사랑,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조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다 그러죠. 구몬무 회장이 지난 우리 그 탄핵 사건 때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청문회에 나왔고 많은 그 회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 10명 앞뒤로 앉아있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본무 회장님의 그 답변 태도라든가 혹은 그 당당한 모습 뭐 이런 거 우리 뇌리 속에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기억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뭔가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굉장히 나도 나이 들면 CEO가 되고 재벌 회장이 되어서 저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의 취미 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구씨 집안. 예, 여의도에 가보면, 여의도하고 용산에 가보면 이 본사가 있습니다. 예, 그쪽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가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할 때 구씨 집안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잘 되기 바랍니다. 자, LS그룹 구자일 회장님의 사이클 경영이에요. 아마 뭐 이렇게 있겠죠. 경영과 인생을 배웠다. 자전거에서 배웠다. 예, 인생살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비즈니스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전거 타고 가면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나온다. 뭐 이 인생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죠. CEO 중에서 팀 쿡이죠. 팀 쿡은 정말 이렇게 워커홀릭형이었다고 그래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하루라고 그럽니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하루라고 그래요. 기상시간 3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쭉 해서 업무시간 12시간 하고 취침시간은 거의 7시간 쓰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업무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워커사우루스, 강박적 집착.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이 애플은 끝났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팀쿡 제국이라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림자가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예, 마크 저커버그, 너드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죠. 예, 마크 주커버그 보면은 한국 사람 눈에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눈에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미국 남자의 특별히 미국 남자의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 잘 구별 못하죠. 예, 잘 못하는데 팀 쿡을 보면 이제 너드가 뭔 말입니까? 원래 의미에서는 이제 찐따, 정확한 가장 유사한 단어가 아마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너드 하면은 요즘 나이키에서 옷 나온 거 보면 너드 혹은 너디 뭐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인 단어인 거죠. 찐따인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 찐따인 거예요. 찐따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야, 자기 집에 방을 엄청난 레고로 막 꾸며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옷도 못 입고 스타일도 별로고 이랬는데 열어봤더니 재산이 1,000억이에요. 이런 의미로 너드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달라져 있죠. 개발자들이 판교에서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그 너드 같은 이미지. 근데 나는 연봉이 1억 5천인데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을 만든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실제로 이게 일론 머스크랑 진짜 싸울지 모르겠어요. 휴식 중시형도 있습니다. 썬더퍼 차이는 구글에 직장인으로 시작해가지고 CEO까지 된 그런 사람이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서 일어나서 종이신문을 여전히 읽는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CEO예요. 구글의 CEO가 종이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종이형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인 거고요. 아까 3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난 거니까 아니라고 말할 만하죠.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합니다. 밥 먹고 뉴스 봐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산책할 때가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걷기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일에 손대지 않는데요. 밤에 아이들을 직접 재우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일 안 한다라는 거죠. 네, 약간 위로가 되죠? 약간 위로가 됩니다. 구글, 네, 전 세계 알파벳 회사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CEO, 최고 리더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6시 반에 일어나시면 구글 CEO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네, 직장인 장기 근무자의 어떤 신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세계 시가총액 2, 3등을 달리고 있는 네, MS의 CEO가 돼 있죠. 7시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한가. 뭐 이렇게 직장일 때 신입사원 교육받을 때 이거 얻은 습관이라고 그래요. 조깅화 신고 30분 정도 뛰라고 그럽니다. 워라벨보다는 워라 하모니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 간의 긍정적인 힘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직원들과 퍼스펙티브 미팅, 체크인 미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지난 기간 동안의 탁월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도움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질문, 당신의 성과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3개의 질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상대 평가를 없애버리고 1대1 미팅을 강화함으로써 잃어버린 13년을 극복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을 한 그런 사례로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뭐 OKR 이야기할 때나 애자일 조직 이야기할 때 혹은 원 미팅 이야기할 때 절대 평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종종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는 굉장히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팀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죠. 이베이의 CEO 존 도나호 이야기는 출세와 승진의 포커스를 맞춘 플러그를 뽑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 사람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왕도는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녁형 인간도 있고 아침형 인간도 있고 워커홀릭형도 있고 휴식 중시형도 있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만 있네요. 독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독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가인즈 경영의 MBA 2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6과까지 하는데 4과가 끝났어요. 근데 4과 끝나면서 비가 옥수로 많이 내린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래서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경영자분들이랑 갑시다 했는데 번개인데 거의 대부분 가셨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만 빼고 다 가서 이렇게 식사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러자면 선생님인 거잖아요. 가르치는 강사니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여러 질문을 했어요. 뭐 제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11조 하세요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만 책을요 저는 많이 읽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의 업무,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업무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도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도 읽고 끝나고도 읽고 뭐 다양하게 읽습니다. 그 책 읽는 게 업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직장인들 입장에서 업무 시간에 책상 위에서 책을 읽는 것이 와 이렇게 저거는 저 사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간주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당연히 책을 읽습니다. 자료도 읽고 논문도 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컨설턴트들은 업무잖아요. 콘텐츠 기획자들, 네, 디자이너들, MD들, PD들 업무 시간에 책 당연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으면 저 사람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업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지금은요, 책을 읽는 행위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 이상의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두엽의 활성화, 컨트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라도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에 소설책을 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업무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직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은 없네요. 저희 조직에도. 어쨌든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를 만드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영자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경영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할 때, 회의 시간에 혹은 경영자의 스피치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 저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지점들이 있다.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집중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최소한 30분 이상의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집중할 때는 캘린더에 반영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동료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 그런가 하고 그 책을 어른부터 다 사요 또. 다 사서 며칠 지나 보면 책상에 또 있어요. 그렇게 빨간색 책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읽고 있고 그런 거죠. 전시성으로라도 사서 몇 페이지라도 읽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인 거고 어디 1박 2일 교육 보낸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2014년도에 경영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CEO들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인간관계였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 여유고 세 번째가 여가 및 문화생활, 네 번째가 회사의 성장이었어요. 여기 뭐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온 것은 아마 경영자의 행복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요. CEO의 행복 요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과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게 40.4%입니다. 가장 높죠. 압도적으로 높죠. 두 번째, 스스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을 때고요. 세 번째가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을 때예요. 이거 보면 앞쪽에 있는 두 개가 기준점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나 자신과 미래의 나 자신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요 뒤쪽은 뭐냐면 약간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는 행복의 요소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있는 쪽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경영자의 행복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팀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그 변혁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잘 가고 있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워킹이 잘 돌아가고 직원들이 행복하다 그러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만족형인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유치부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 다른 영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부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 그 일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유치부 애들이 막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 그리고 막 올라타고 뭐 그다음에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와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힘들겠어요? 뭐 저한테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애들이랑 놀고 막 이렇게 엉덩이 춤 같이 쳐주고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고 햇님이 떴어요. 그리고 뭐 악어가 올라탔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주변에서는 엄청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주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재밌는 거를 내가 왜 안 해?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자기 만족형 봉사자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뭐 환경단체 혹은 이런 어떤 재단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워킹이 잘 되고 어떤 그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 있죠. 이런 그 어떤 그 만족감, 그 만족감은 무엇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이나 내가 좋아하는 뭔가 행위를 했을 때의 만족감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지점들이 CEO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겠는가. 공헌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글라스 맥키너는 미국의 심리 컨설턴트입니다. CEO의 스트레스 관리 10개명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첫 번째가 믿고 털어놓을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양 그룹의 이야기. 누가 보더라도 어떤 회사 이야기하는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뭐 드라마였죠. 거기는 뭐 다 못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다 배신자 같고, 다 내 돈 훔쳐갈 것 같고, 다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1번이 믿고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 마음보다 몸을 힘들게 하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것,
선수를 치는 것. 선수예요. 선수가 아니라 선수치기입니다. 성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 일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직원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누군가를 이용하려 들지 말라. 긍정적인 말을 떠올려라. 스트레스 관리 10개의 명으로서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스트레스 관리법은요. 참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뭔가를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요. 안 할 때 스트레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세요? 맞죠? 맞죠. 뭔가에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끝났을 때에 뭔가 안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메일을 보내거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어떤 행동이든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 파괴라는 책,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 책을 보면 아마존이 고객 집착이죠. 클릭 한 번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엄청 집중해서 클릭 한 번을 없애주는 거죠. 고객 최적합화된 큐레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집착적 어떤 그 고객 만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역기획이라고 그러죠. 순서 파괴죠. 뭐 이렇게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집착적으로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딱 파악한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역기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역기획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마존이 지금의 이제 아마존 이른바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요, 한 번 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산을 했었고요. 두 번째 창업이 넷플릭스인데,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매년 6주의 휴가를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하이킹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최고를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보다는 저는 관리한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스트레스는 경영자의 친구잖아요. 스트레스는 인생의 친구죠.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스트레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되는 스트레소이죠. 자극의 요소고 스트레스는 그 자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이 만들어내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이 마찰면이 생기고 마찰면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뭐 우주에 마찰이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나의 존재는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까지 너무 가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르죠. 그 성장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찰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마찰면이 없고 마치 뭐 그 빙판이다. 마찰면이 약하다. 미끄러진다.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